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던 리비안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초 리비안의 2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이 올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왔는데요. 2023년 8월 8일 리비안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먼저 7월 3일에 발표했던 리비안의 2분기 고객 인도량을 살펴보면 12,640대로 1분기 7,946대 대비 59%나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11,000대를 전망했었는데 이를 초과 달성하면서 이때 주가가 하루 만에 17.4%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발표한 리비안의 2분기 매출은 1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1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1.27달러 손실로 시장 기대치인 1.43달러 손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기준 EPS는 그보다 손실을 더 줄인 1.08달러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은 이러한 2분기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어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고 동시에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점으로 꼽히던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2분기 매출과 손익이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또 한 번 주주들을 신나게 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주로 12,640대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면서 발생했고요. 매출 중 일부인 3,400만 달러는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타트업 초기이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손실이 분기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가까운 분기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작년 2022년 2분기에 17억 달러의 손실, 올해 1분기에는 14억 달러의 손실, 2분기에는 11억 9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하면서 손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분기보다 약 5억 달러나 손실을 줄이면서 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설 투자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순손실은 약 3억 달러 더 줄어든 8억 8,100만 달러입니다. 일회성 비용 등을 빼면 손실이 3억 달러나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시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재무적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안의 CEO RJ 스케린지는 향상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도 표현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비안이 지속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는데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고요. 분기별로 고객 인도량은 60% 성장했고 차량당 총이익은 3만 5천 달러나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재료비, 오버헤드 및 물류를 포함한 주요 구성 요소 전반에 걸쳐서 R1 전기 픽업 트럭과 전기밴, EDV 차량의 단가를 의미 있게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리비안의 성장에 있어 정말 강력한 분기였고 생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비용 효율성도 높아졌으며 미래기술 개발과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리비안의 CEO로서 2분기 실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비안의 실적 내부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공급업체들과의 계약과 가격 협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단기 보험료를 줄이고 일부 공급업체와 부품 가격 인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은 어려운 시기를 겪던 2022년과 2023년 초에 직원들의 해고를 통해서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했고요. 파워트레인 등 직접 주요 부품을 개발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혁신도 이루었습니다. 리비안은 2분기 연구개발 비용으로 4억 4,4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약 18% 감소한 규모입니다. 급여와 주식 기반 보상 등의 비용을 9,400만 달러 또 줄이면서 2분기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자본 지출도 작년 2분기 3억 5,900만 달러에서 올해 2분기 2억 5,500만 달러로 1억 4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생산 초기에 장비와 생산시설 건설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자본 지출이 많았고요.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자본 지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리비안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은 2분기 매출과 EPS를 발표하면서 2023년 전기차 생산 가이던스를 기존 5만 대에서 5만 2천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리비안은 조정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높은 42억 달러의 손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리비안은 최근 새로운 옵션을 추가해서 약 8천 달러 더 저렴한 모델과 트림을 출시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8만 달러 아래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분석가인 조지 지아나 리카스는 리비안이 긍정적인 고객 경험과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수직 통합 전략을 통해서 점점 전기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비안의 두 번째 전기차인 R1S SUV 출시와 관련해서 R1S SUV가 R1T 픽업 트럭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고 이것이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향후 더 많은 경쟁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에게는 내년이 장기적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비안을 도울 핵심 인물들이 리비안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전 미국 법인장을 맡았던 존 크라프칙이 리비안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크라프칙은 리비안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 크라프칙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토요타와 GM의 합작사인 누미에서 경력을 시작했고요. 포드에서 엔지니어링 부문 총괄을 맡았습니다. 이후에는 현대차 미국 법인장을 맡아서 브랜드 혁신을 주도해 왔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구글 웨이모의 CEO를 맡아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비안은 크라프칙이 35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 지식으로 향후 리비안의 기술 개발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구글 웨이모를 6년간 이끌었던 만큼 자율주행 기술 개발 부문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비안의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를 뛰어넘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고요. 리비안이 테슬라의 NACS 충전 표준을 채택했던 만큼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라이선스를 통해서 리비안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크라프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비안이 걸어왔던 길은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시간을 압축해서 기간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CEO인 스케린지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존 크라프칙이란 인물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비안은 존 크라프칙을 이사회에 영입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크라프칙이 자동차 산업에서 엄청난 리더십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라프칙도 리비안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고 리비안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단순히 내연기관 엔진이 전기 배터리와 모터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100년 전 마차 문화가 자동차 문화로 바뀔 만큼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기차 산업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기존 내연기관 생산업체들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할 기업이란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비안이 테슬라와 함께 미국 그리고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성장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